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여성 의사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두세 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져 후회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비밀입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해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지게 내 이야기 같다 하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같은 고민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노후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편안한 밤, 상쾌한 아침, 그리고 나아가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문제를 더 커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할까요? 전립선은 마치 침묵하는 장기와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위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전립선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증상을 단순히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바로 인생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고 잔뇨감이 반복된다면 이미 전립선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단순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야간뇨 증상을 참다가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자신감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남아있던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문제는 전립선의 변화가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큰 불편이 없더라도 세월이 쌓이면 전립선이 점점 단단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방광과 신장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발기력 저하나 성욕 감퇴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 침묵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을 만하다 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으며 외출 중 소변이 걱정되어 불안하다면 이미 지금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고 행동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을 잃은 한 남성의 이야기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은 한 남성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곧게 펴져 있던 허리는 굽었고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오시는데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과 리듬을 주어 의사의 시점과 감정선을 전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꺼낸 한마디 고백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언제 또 소변이 마려울지 불안해서 어디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침에 속옷이 젖어 있을 때면 차라리 숨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존경받던 교사였지만 그 순간 존엄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속이 쓰리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그는 의료에 대한 신뢰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술이나 약물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관리법과 주기적인 전립선 배출 습관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온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성이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꺼낸 한마디 고백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언제 또 소변이 마려울지 불안해서 어디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침에 속옷이 젖어 있을 때면 차라리 숨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존경받던 교사였지만 그 순간 존엄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약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속이 쓰리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그는 의료에 대한 신뢰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술이나 약물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관리법과 주기적인 전립선 배출 습관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온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성이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이 회복되면 그 가정 전체의 삶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다시 편안히 잠을 자고 활력을 되찾으면 아내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고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기쁨이 퍼집니다. 저는 이 환자를 통해 전립선 건강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주기적 배출이 유일한 해답인가? 많은 분들이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약이나 수술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요도를 넓혀주거나 부어오른 전립선의 일부를 절제하는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불편함을 잠시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마치 썩은 물이 가득한 저수지 옆에서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는 순간 사라지는 듯하지만 물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립선은 단순히 저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래된 분비물이 제때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불순물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며 결국 기계가 멈추듯 전립선 역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 만성염증, 그리고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도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출을 유지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원리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몸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이며 수술은 잠시 막힌 통로를 열어주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부에 오래된 분비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분비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전립선 자체를 되살리는 근본적 회복을 돕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이나 수술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우리 몸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원문이 가진 의학적 설명과 비유적 표현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문장을 부드럽고 전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몸의 기능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빛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의학적 회복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진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주기적 배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7단계, 건강 배출 훈련법. 이제 우리는 왜 주기적인 배출이 전립선을 살리는 핵심 해답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정리한 7가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환경입니다. 몸은 따뜻하고 편안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따라서 샤워 직후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자세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하복부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거나 소파에 편안히 몸을 맡기듯 앉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극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부위만 신경 쓰지만 전립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차례입니다. 편안한 밤, 상쾌한 아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전립선은 회음부 바로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들여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전립선을 완전히 비워내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술입니다.
저는 멈춤과 호흡의 방법을 권합니다. 감각이 고조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후 천천히 이어가면 훨씬 더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발기력을 강화하고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준비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작은 마찰에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나 천연 오일을 사용하세요. 비누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황금 주기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너무 잦지도 너무 드물지도 않은 주기가 이상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 주기가 전립선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이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전립선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음식, 운동, 그리고 부부의 동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은 크게 좋아질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토마토는 전립선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리코펜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시 구운 토마토 한 조각을 곁들이면 그 자체로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됩니다. 또한 콩이나 된장 같은 음식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하고 전립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매일 식탁에 작은 한 접시만 올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더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몸속 깊은 곳까지 정화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복잡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골반의 혈류가 개선되고 전립선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햇볕을 받으며 땀을 흘리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부부의 동행입니다. 남편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할 때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오늘은 토마토 넣고 찌개 끓일게. 저녁 먹고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을까?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열고 실천을 즐거운 습관으로 바꿉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는 순간 아내의 미소가 돌아오고 가정에는 다시 활력이 살아납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음식, 운동, 그리고 배우자의 따뜻한 동행이 더해질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혜롭고 당당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답, 즉 주기적 배출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누구나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달이 아닌 바로 오늘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주저했지만 작은 실천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2-3번 깨던 분이 한 번만 깨거나 때로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피로 대신 활력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웃음, 아내의 미소, 손주의 웃음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를 마친 후 조용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7단계 가이드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당신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와 지혜로운 삶을 위한 가장 따뜻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원본의 구조, 단락 흐름, 리듬, 메시지를 모두 유지하면서 어휘와 문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전달력 있게 다듬었습니다.